장유샤 실세 중의 실세, 총구의 주인 교체되다. 이제 중국 군부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장유샤. 이름부터 강력합니다. 유샤라는 이름엔 바람처럼 자유롭고 검처럼 날카로운 이미지가 숨어 있죠. 그런데 이분, 요즘 중국 군내에서 총구의 진짜 주인으로 불립니다. 그 근거? 한 장의 사진과 한 번의 등 돌림. 2024년 양회 폐막식. 국가주석 시진핑이 회의장을 떠날 때 모든 고위 간부들은 예의상 뒤돌아 인사해야 하는데 장유샤는 등을 돌린 채 시진핑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며 힐끔 한 번 보고는 그냥 끝. 이건 중국 정치판에선 거의 무언의 쿠데타, 총을 들지 않은 반기로 해석됩니다. 다들 술렁였죠. 장유샤, 지금 공개 반기 든 거냐? 이건 진짜 시진핑 위기네. 이 부분도 중국의 특성상 공식 영상이나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부터 장유샤, 파벌의 인사들이 하나둘 복귀합니다. 숙청됐던 장유샤 계열, 리차오밍 육군사령관이 회의에 등장. 해군, 무장경찰 라인까지 장유샤화되며 군 전체가 빠르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무장경찰 부사령관으로 푸어나를 임명한 것도 포인트. 참고로 리차오밍, 푸어나의 복귀나 임명은 공식 발표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장유샤가 선양군구 사령관 시절 발탁했던 사단 사령관 출신. 지금은 중장 계급으로 무장경찰 작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젠 군도 모자라 경찰까지 내 손에 있다는 메시지죠. 게다가 시진핑이 임명한 국방부장 둥지는 1년이 넘도록 중앙군사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군 서열사위가 위원도 아니고 회의장 뒤쪽 관객석에 앉아 받아 적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당신 자리는 여기 아니야라는 무언의 선언. 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려도 글쎄요, 장유샤한테 먼저 물어보시죠 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중국 군 내부에선 이런 농담도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부 시찰 갈 땐 장유샤가 허락해야 부사관 한 명이라도 동행 가능하다. 시진핑이 혼자 군 기지를 둘러보는 모습은 거의 독립영화 감독의 로케이션 답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배우도 없고 스태프도 없고 조명도 없습니다. 그냥 감독 혼자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느낌. 군 내부 권력은 이젠 분명합니다. 장유샤가 실세다. 시진핑은 더 이상 총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군사위 주석이지만 군사위 안에선 누가 회의에 나오는지도 못 정하는 주석입니다. 중국 군대는 지금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숙청의 칼날을 피해 생존한 자들이 이제는 그 칼날을 쥐고 돌아온 셈입니다. 그리고 인사권까지 흔들리다. 군은 잃어도 인사는 지킨다. 그동안 시진핑 권력의 최후보루는 단연 인사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그 총을 누가 들지 결정하는 건 결국 인사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무서운 부서, 단연코 중앙조직부. 조직부는 그저 인사과가 아닙니다. 장군, 장관, 성서기, 시장, 판사, 검사, 심지어 TV 방송국 간부까지 모두 여기서 결정합니다. 중국에서 사람 쓰는 칼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조직부죠. 시진핑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칭화대 항맥을 총동원해 칭화파, 인사 네트워크를 조직부에 심었습니다. 대표 인물이 바로 천씨, 그리고 후임 리간제. 특히 리간제는 단순한 기술 관료가 아니라 펑리위안의 고향인 산둥파 인맥까지도 한 시진핑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제 조직부는 내 손 안에 있어 였는데 그 손이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 봄, 충격적인 인사 발표가 나옵니다. 리간제 통일전선부장으로 좌천, 스타이펑 중앙조직부장으로 전격 발탁. 이건 단순한 보직 교체가 아닙니다.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레드카드입니다. 이 장면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 시진핑이 주장인데 심판이 자기 편 미드필더 리간제를 수비수 자리로 보내고 상대 벤치에 앉아있던 69세 노장 스타이펑을 갑자기 투입하는 격이죠. 관중들은 외쳤습니다. 야, 이건 경기 조작이잖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스타이펑의 배경입니다. 겉으론 중립형 관료 스타일, 퇴임 앞둔 고령의 원로. 하지만 알고 보면 정칭홍의 직속 부하 출신입니다. 2001년 중앙당교 부교장에 임명될 때 정칭홍이 중앙조직부장이었고 직접 사람 뽑는 자리였죠. 그때부터 5년을 정칭홍 밑에서 충실히 필기하며 일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라인 정예 멤버입니다. 게다가 스타이펑은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 출신들과도 깊은 인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정칭홍, 공청단이라는 시진핑의 두 가지 정적 그룹과 모두 친한 인물이 갑자기 공산당 인사권을 틀어주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시진핑 입장에서 말하자면
집안 금고 열쇠를 옛날에 싸웠던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맡기는 격. 게다가 이 인사교체는 절차도 이상했습니다. 통상 조직부장 교체는 정기당대회나 전인대 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 이번 교체는 중앙정치국 회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단행됐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 야, 너 나가. 형, 왜 갑자기? 그냥 이라는 무대 뒤 권력 교체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참고로 조직부장 교체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 역시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로 인해 시진핑은 자신의 인사 네트워크, 칭화파, 펑리안계, 리간제 라인 모두의 고리를 잃게 됩니다. 요즘 베이징 정치권에선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 군도 잃고 인사도 잃었다. 이제 남은 건 표정관리뿐이다. 중앙조직부의 키를 놓친 건 단순한 한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 최고 권력자 네트워크의 몰락을 의미하죠. 중국 정치의 핵심은 사람의 사람을 뽑는 사람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지금 그 컨트롤러가 바뀌었다는 건 시진핑이 왕이지만 왕의 신하들을 더 이상 못 바꾼다는 뜻. 그리고 왕은 신하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중전회와 베이다이어 회의 권력자의 마지막 시험대. 자, 이제 무대는 여름입니다. 2025년 7월 또는 8월 중국 정치의 핵심 이벤트 2개의 비공식 공식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나는 사중전회, 다른 하나는 베이다이어 회의. 먼저 사중전회부터 보시죠. 사중전회는 공산당 20기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입니다. 말은 복잡한데 쉽게 말해 중앙위원회 중간점검 회의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가을이나 겨울에 열렸어야 할 이 회의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 결론을 못 내서. 어떤 결론? 시진핑을 어떻게 할지. 실제로 이 회의는 시진핑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회의로 불립니다. 은퇴시키자? 권한을 줄이자? 간판만 남기고 실권은 넘기자?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죠. 사실 사중전회가 열릴 예정이었다는 건 신화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이 직접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안 열렸고 시진핑도 공개석상에서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은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복수의 친정부 학자들과 간부들이 입을 맞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자 등장한 해석. 그건 연막이다. 정적을 방심시키는 가짜 뉴스다. 하지만 그 정적들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너무 조용합니다. 은퇴 안 말릴게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적들은 싸우지 않고 관전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가 함정을 팠는데 아무도 안 빠지고 다들 멀리서 웃고 있는 느낌. 정적들이 시진핑의 정치적 자폭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열릴 사중전회는 시진핑이 진짜 끝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최후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은밀하고 더 정치적인 회의가 있으니 바로 베이다이어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이름도 의제도 회의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치에서 가장 큰 결정은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동부 해안의 베이다이어 해변. 여름이면 이곳에 은퇴한 원로 정치인들이 모여 바닷바람을 맞으며 망고빙수를 먹고가 아니라 권력 구도를 재편합니다. 자네, 이번에 군은 누구에게 맡기지? 스타이펑은 조직부장으로 어때? 리간제는 너무 컸어. 좀 쉬게 하지. 이런 대화가 파라솔 밑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죠. 이 회의에서 누가 등장하고 누가 배제되는지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나오는 인사이동, 정책 발표,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들을 보면 아,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다 짰구나 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2025년 여름, 만약 시진핑이 이 회의에 초대되지 않는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직함은 유지되겠지만 정치는 이미 딴 사람이 하고 있다는 상징이죠. 역사적으로도 이랬습니다. 2002년 장쩌민이 후진타오에게 자리를 넘기고도 베이다이어에서 실권을 유지했고 2012년 후진타오가 완전히 권력에서 물러나자 베이다이어 초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베이다이어에 부르지 않는다는 건 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운명은 지금 그 결정이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바닷바람 부는 어느 여름 해변의 회의실에서 써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은퇴 발언과 흰머리의 정치적 의미. 2024년 4월 시진핑은 중국 과학기술계 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제 나는 은퇴를 준비할 나이다. 그리고 그의 머리엔 이전보다 확연히 많아진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중국인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은 이 흰머리에 반응했습니다. 아, 정말 힘든가 보다. 시진핑,
요즘 고생 많이 했나 보네. 하지만 정치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저건 은퇴 연막이다.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쇼다. 사실 시진핑은 지금껏 이미지 관리의 달인이었습니다. 권력자 같지만 소탈한 모습, 국민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 딸 이야기나 군복 시찰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 흰머리를 드러낸 시진핑은 마치 난 늙었고 평화를 원해요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군부와 당 내부에선 그걸 위장평화로 봅니다. 특히 시진핑은 사면임을 강행하며 헌법을 고치고 10년 넘게 군부를 숙청했으며 정치국 인사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웠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흰머리를 내세워 은퇴할까라는 말을 하면 에이, 거짓말이지 라는 반응이 더 강한 거죠. 게다가 시진핑 본인은 그 이후에도 공개석상에서 절대 인사권을 내려놓지 않았고 스타이펑 같은 인사를 조직부장으로 교체한 뒤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한편 흰머리는 중국 사회에서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노인이 아니라 노련함, 고생, 민족과 함께 늙어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면 그건 나는 이제 국민을 위해 권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연기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데 나를 배신하겠는가? 라는 무언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군대도 안 따르고 당도 안 따르면 그건 다 너희들 잘못이다 라는 책임 전가 프레임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시진핑은 여전히 당 주석, 국가 주석, 군사위 주석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장관이 바뀌고 장군이 사라지며 언론이 멈춥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카군 붕괴, 공청단 재등장, 그리고 시진핑의 옷 벗겨진 황제. 한때 시진핑은 스카군, 즉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충성도 높은 최정예 인사들을 자신 곁에 배치했습니다. 리간제, 칭강, 리상푸, 허웨이둥, 랴오와 중사오진, 이름만 들어도 쟁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한 명은 실종, 한 명은 숙청, 한 명은 전보, 한 명은 좌천, 그리고 남은 사람은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몰라 하는 중입니다. 요약하자면 스카군은 실종군으로 변했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공청단, 즉 공산주의 청년단입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키운 이 세력은 한동안 숙청과 침묵의 시대를 겪었지만 요즘 다시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선수는 후춘화. 그는 아프리카 순방, 지방 시찰을 하며 나 여기 있어요를 외치고 있고 관영 매체는 이를 대놓고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민일보 일면에 후진타오 시대의 3대 정치 철학이 실렸습니다. 과학적 결정, 민주적 절차, 법치에 기반한 운영. 이건 대놓고 시진핑 체제를 디스하는 겁니다. 야, 너 너무 혼자 다 해먹었잖아. 공청단 출신 인사의 활동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청단의 전면적 부활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시진핑은 옷 벗겨진 황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오늘은 군복 입을까? 아냐, 민복 입고 평민과 소통해볼까? 이런 걸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선택조차 없습니다. 뭘 입어도 황제가 아닌 게 들켜버렸으니까요.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던 장군들, 부하들, 비서들조차. 주석님, 저 오늘 출장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방콕에 다녀와야 해서요. 그 회의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들 슬며시 자리를 비웁니다. 요즘 베이징에서는 새로운 정치 드라마 제목이 돌고 있습니다. 스카군의 몰락, 그리고 복귀하는 소년단. 주석님의 혼밥일기. 나는 어떻게 내 군대를 잃었는가. 시진핑은 아직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고 당 총석이며 국가주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직함이 이제는 호칭일 뿐 권력은 아니게 된 시대입니다. 마무리 총구는 권력을 만든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총도 소용없다. 중국 현대 정치의 창시자 마오쩌둥은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말은 중국 공산당의 헌법보다 더 강력한 규칙이 됐죠. 총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총을 든 사람이 당신을 겨눈다면? 시진핑은 지금 자신이 장악해야 할 총구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중입니다. 최근 2년간 국방부장 2명 숙청, 로켓군 전체 갈아치움, 심지어 자신이 만든 충성파군 인사들마저 전원 낙마. 왜냐고요? 신뢰할 수 없으니까. 이건 군 내부 부패 때문일 수도 있고 정치적 배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을까? 그 믿음을 잃었을 때
시진핑은 칼이 아닌 불신이라는 칼날에 스스로 베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민의 반군은 40년간 실전 전투가 없는 평화병 군대입니다. 실전에 약하고 정훈 교육엔 강합니다. 하루 종일 시진핑 강군 사상 읽고 연설 따라 읽고 정치 강해 듣고 총 쏘는 건 나중이고 총을 들기 전에 충성 맹세부터 해야 하는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키운 군인조차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점입니다. 총구는 권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구를 쥔 손을 당신이 믿지 못한다면 전쟁은 시작도 못합니다. 숙청은 오히려 쿠데타의 씨앗이 됩니다. 시진핑은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말 한마디를 기록하는 참모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남긴 명언,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제 중국의 역사는 그 뒤에 한 줄을 더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총구의 방향은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정할 수 있다. 이상, 요즘 핫한 이슈인 중국 공산당과 군부의 권력 암투, 시진핑의 권력 약화와 군부 내갈 등에 대한 흥미로운 소재를 파보았습니다. 공산당의 통제 속에 있는 중국의 특성상 일부 내용들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표시해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